참 가슴 아픈 사건이고 사고고 황당한 이후 일처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고는 어젯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진하던 포르쉐와 좌회전을 하던 경차가 서로 충돌한 겁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너머로 지나가던 한 차 한 대가 불꽃을 내뿜으면서 도로 위를 구르기 시작합니다. 타이어도 빠져나와서 뒹구는데요. 바로 사고 차량인 경차였습니다. 옆으로 아예 쓰러진 채 멈춰섰고 그 맞은편에는 포르쉐가 연석에 부딪히면서 멈췄습니다. 사고 5분 만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해서 서둘러 사고 수습에 나섰고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 박 교수님, 도대체 사고 원인은 뭘까요? 네,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포르쉐 신호등에 포르쉐 차가 있는 신호등은 황색 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차의 신호등은 점색 등이었는데 이 황색 등이 이제 들어오면은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포르쉐가 제한 속도 60km의 속도에서 시속 159. 164 사이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저렇게 됩니다. 전멸등이 들어오면 일단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행하지 않고 속도도 너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위반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0m 정도를 포르쉐는 더 충돌하고도 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경차는 적색정 등에서 신호를 준수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지를 했는데 빠르게 달려든 포르쉐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도대체 이 진짜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신호위반 과속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포르쉐 운전자가 술을 먹은 음주 운전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사고 난 뒤에 경찰에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그 음주 운전한 사람이 수치가 0.08%.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0.03%부터 0.08% 미만은 100일 정지지만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사항이기 때문에 만취거든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냈기 때문에 아까운 음주사고, 즉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음주하고 차를 잡는 이유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막 면허를 딴 어린 나이의 한 생명이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자, 그런데 지금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건 바로 경찰의 안일한 일처리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보냈다.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고 난 당시에는 뭐 신음소리를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뭐 고통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전주병원으로 후송을 한 거죠. 현장에서는 음식점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한 거죠. 마추수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퇴원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마 조금 늦게 간 모양이에요. 자, 일단 하니까 일단 병원으로는 보냈어요. 네. 뭐 아무리 음주운전이 아니라 뭘 해도 일단 아프다니까 치료는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 만취운전이라고 나중에 보도는 됐는데 음주 측정 자체가 정말 한참 지난 후에 측정이 된 게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포르쉐 운전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필요하다면 동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홀로 병원에 보냈고요. 뒤늦게 병원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야. 결국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보냈는데 이미 병원에 퇴원을 했고요. 신분조차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이 나게 나중에 경찰이 운전자 집 근처에 가가지고 운전자를 다시 찾았고요. 다행스럽게. 그때서야 음주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프라 난리를 치길래 일단 병원을 보냈어요. 따라가지도 않았어. 일단 혼자 보냈어. 그런데 그 아파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또 몇 시간 뒤에 혼자 퇴원을 해서 제 발로 뚜벅뚜벅 이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4시? 그 정도에 다시 왔어요, 현장으로요. 다시 와가지고 뭐 차 어디로 가냐 물어보더라고요. 차 멈춰 세우면서. 그러고 이제 끝이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냥. 아,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고 현장을 처리하던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목격자인 거죠. 그분은 그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들이 막 다 튀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그 경차 운전했던 그 친구들이 다 실려가고 이런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다 마쳐 가던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 그 새벽 4시에 갑자기 포르쉐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 불쑥 나타나서 이 목격자의 차를 딱 세우면서 내 차 포르쉐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오전 12시 45분에 났는데 새벽 4시까지도 뭐 이 사람 음주 측정이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자기 차 찾고 다녔던 거죠. 아니 만약에 이 사람 진짜 김호중 생각나요. 예. 김호중.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거든요. 물타기가 아니라. 예,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편의점이나 가서 술을 막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운전할 때 마신 게 아니고 지금 마신 거다라고 해서 측정하는 것을 혼돈스럽게 하는 게 이른바 술타기 행위라고 사고 합니다. 냈을 때는 난 괜찮았는데. 안 먹었어요 그때. 어. 뭐 확인했습니까 당신들이? 어. 나 지금 마신 거예요 이거. 이 행위 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거 아내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술타기. 술타기 행위라 그래요. 이른바 안 좋은 거예요. 뭐 그것도 나중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김호중 씨도 보면 딴 데 가서 술 먹는 모습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측정 자체는 한 8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김호중 씨 측정이 17시간 지나서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 음주에서 빠졌어요. 음주 기소를 못했습니다. 뭐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조금 나오면 시간을 역산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만약에 측정이 안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김호중 사건이 됐을 거예요. 제2의 김호중 사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크게 실수를 한 상황이고 네. 바로 측정한 거하고 뒤늦게 측정한 거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이게 잘못 측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놓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경찰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 음주운전자와 병원까지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자, 은배 팀장님. 오늘 진짜 뭐 공교롭게도 은배 팀장님 나왔을 때 이 경찰들 좀 실수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후배들한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흡한 조치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경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일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만 확인하지만 가해자, 특히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따라가기는 이유는 뭐냐면 도주 방지 위해서 그리고 그렇죠. 곧바로 음식증을 했어야죠. 이거는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시고 이런 거니 한두 건 생기다 보면은 경찰을 신뢰를 못 합니다. 이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후배님들. 예, 알겠습니다.